사람처럼 뛰어다니고 백텀블링을 하는 로봇, 사람 대신 전화를 걸어주는 인공지능. 자, 이제는 이러한 로봇, 인공지능과 어떻게 함께 일할지를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대비하는 미래예보.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자, 저는 제 직업이 미래캐스터다 보니까요, 기업이나 관공서 아니면 학교 같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미래 소식을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아이들 대상으로 강연을 할 때요, 사실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자, 여러분들은 미래가 기대되나요? 아니면 걱정되나요? 자, 그랬을 때 아이들은 어느 쪽에 조금 더 손을 많이 드냐면은 걱정된다에 손을 조금 더 많이 듭니다.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앞으로 인공지능과 로봇 같은 것이 자기의 일자리를 뺏어갈 것 같다라고 걱정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자, 그래서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과연 미래 최고의 의사는 로봇과 인공지능 같은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사람일까요? 자, 저는요, 미래 최고의 의사는 로봇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라 바로 이 로봇과 사람의 환상적인 한 팀이 최고의 의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을 테드 강연에서 제가 들었는데요, 너무나 공감 가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로봇과 함께 일하는 법이에요. 자, 앞으로 로봇과 인공지능의 시대가 오고 있는데 이제는 그게 일자리를 뺏어간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로봇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과 같이 잘 협업을 해서 잘 이용해서 최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차례라고 봅니다. 아마 이런 자료 정리한 거는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자, 먼저 함께 일하는 법 첫 번째는요, 바로 로봇과 분업을 하는 겁니다. 로봇이 잘하는 일, 사람이 잘하는 일을 함께 해나가는 건데요. 자, 월마트의 사례를 보자면은 저렇게 월마트에는 재고를 파악하는 스캔 로봇을 시범적으로 도입을 했다라고 해요. 자, 제가 돌아다니면서 물건 빠진 걸 체크하면은 사람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어지죠. 자, 그럼 사람은 뭘 하게 되느냐? 고객 응대. 자, 아니면은 저렇게 쿠폰 챙겨주는 일 같은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또 다음 사례도 한번 보실게요. 유명한 아마존 고 매장입니다. 계산대가 사라지다 보니까 계산원이 필요가 없어지죠. 사람이 물건을 집어서 나오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인력을 확 감축할 수가 있습니다만, 사람은 그러면 어떤 일을 하냐면 저렇게 물건 파악하는 일, 재고가 뭐가 떨어졌는지 파악하는 일을 하게 되고요. 또 신성식품을 요리하는 일을 하게 되고, 포장하는 일, 당연히 고객 응대,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로봇과 사람이 고용주에게 함께 고용이 되어서 함께 일하고 있는 건데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럴 때 사람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로봇이 할 수 없는 그 공감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자, 다른 말로 하자면 눈치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아무래도 로봇은 딱딱 시키는 일만 하다 보니까 뭔가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일은 여전히 사람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경우에 로봇과 단순한 협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용주에게 서로 고용이 되는 것이고, 사람이 지금 하는 일도 앞으로 로봇한테 대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직업으로 삼을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대신에 알바 정도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일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음으로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을 볼게요. 혹시 이 그림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17세기의 화가 렘브란트의 그림을 흉내낸 인공지능의 가짜 렘브란트 그림입니다. 정말 감쪽 같죠? 자, 마치 알파고가 바둑을 학습해서 이겼던 것처럼 저 인공지능은 렘브란트라는 화가의 화풍을 학습해가지고 흉내낼 수가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요, 이 그림이 과연 인공지능이 딱 한 번에 완성한 그림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여러 가지 그림을 아마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면은 사람이 그 중에서 제일 예쁜 것을 선택을 했을 겁니다. 자,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딥아트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무료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고요. 저 사이트가 뭐냐면 내가 찍은 사진을 예술작품과 아주 자연스럽게 합성을 해주는 사이트예요. 지금 보시면은 마치 내가 찍은 사진을 고흐의 그림처럼 변신을 시켜줬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제 사진을 딱 이 그림과 합성을 시켜봤어요. 자, 어떠한 결과물이 나왔을까요? 끔찍합니다.
왜냐면 인공지능한테는 미적 감각이라든지 뭐 마음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자, 김영하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공지능에게는 뭐 마음이 없다. 굉장히 공감 가는 말이었어요. 자, 다음에는 한번 꽃그림과 합성을 해봤어요. 그럼 제가 아주 꽃처럼 예쁘게 합성이 됐을까요? 기괴합니다. 이런 그림 여러분들 핸드폰에 넣거나 집에 걸어 두실 수는 없겠죠. 자, 이처럼 인공지능이 합성을 해줄 수는 있지만 어떤 게 아름다운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또 다른 사진을 한번 넣어봤는데 요번에는 그나마 꽤 괜찮은 그림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인공지능과 로봇 같은 것들은 앞으로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괜찮은 것을 선택하는 일, 판단하는 일은 또 사람이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원리를 이용한 의류 쇼핑몰이 바로 미국의 스티치픽스라는 곳입니다. 자, 굉장히 재미난 쇼핑몰인데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제가 뭐 저의 취향이라든지 옷 취향, 그 신체 치수 같은 것들을 거의 30분 동안 클릭을 하면서 데이터를 제공해줘요. 이 사이트에. 자, 그러면은 저의 취향을 인공지능이 데이터로 분석을 한 다음에 제가 좋아할 옷들을 한 9가지를 골라줍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옷을 바로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는 게 아니라 저 스티치픽스라는 회사에 고용된 사람 스타일리스트가 그 중에서 5벌을 골라서 고객한테 배송을 시켜준다고 해요. 자, 그랬을 때 그 옷들이 마음에 들면 놔두고 마음에 들지 않는 옷들은 반품시키는 그러한 사이트인데요. 재구매율이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앞으로는 인공지능 로봇과 사람이 이런 식으로 협업을 하게 되는 사례가 많아질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 사람은 이제 판단하는 역할, 결정하는 역할, 미적 감각을 뽐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다음 사례는요. 자, MIT에서 진행한 로봇 목수 프로젝트인데요. 내가 디자인한 가구를 로봇들이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면서 잘라주게 되어 있어요. 자, 디자인은 당연히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들어진 재료들을 완성하는 거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요. 그럼 완성하는 일도 앞으로는 로봇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어쨌든 시간에 큰 틀을 정하는 건 사람이 하고 있어요. 자, 또 작년에 어도비사에서 공개한 프로젝트인데요. 내가 스케치를 한 다음에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채색을 해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입니다. 핸드백을 디자인해도 제가 스케치만 하고 재료 같은 것을 끌어모으면 알아서 자연스럽게 합성을 해줘서 저런 완성품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사회는요, 내가 기획을 하게 되면은 다양한 귀찮은 일들은 뭐 인공지능과 로봇 등 다양한 기술들이 도와줄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마치 아이언맨에 나오는 토니 스타크가 그 자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또 여러분의 꿈이 만약에 제빵사, 파티셰라면요, 디자인을 컴퓨터로 아주 정교하게 한 다음에 3D 프린터라는 로봇을 이용해서 뽑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실리콘 몰드를 바르게 되면은 아주 정교한 모양의 케이크를 손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아주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들을 쉽게 도와주는 그러한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교육 현장에서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자, 중앙일보에 난 기사였는데요. AI가 지도하자 수학 포기자 성적이 28% 올랐다. 자, 왜냐하면은 개개인에게 맞는 수준의 문제를 AI가 추천해줘서 훈련을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똑같은 교실 안에서 선생님이 똑같은 걸 가르쳐 주지만 개개인적으로 맞춤 교육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자, 그럼 선생님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역할,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생각하는 그러한 기획 능력이 또 선생님들의 역할이 되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해보자면은 디자인을 하고 기획을 하고 구성을 하는 것처럼 전체적인 틀을 짜고 세부적인 일은 로봇이나 인공지능한테 맡기는 게 바로 협업, 미래의 협업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반대 사례예요. IBM의 셰프 왓슨이라는 무료 사이트인데요. 저 사이트에 들어가서요, 제가 냉장고에 가지고 있는 재료들을 입력하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들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맛있는 요리 레시피를 추천해 주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만들어 먹어봤더니요, 정말로 맛이 있더라고요. 자, 그 영상은 제가 스마트 라이프에 올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경우는 독특한 게요, 로봇이 전체적인 걸 디자인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사람이 요리라는 육체 노동을 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앞서 보여드린 사례와는 반대가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셰프 왓슨이라는 프로그램이 뚝딱 나오는 건 아니죠. 사람이 데이터 학습을 미리 시켜줬기 때문에 가능해요. 자, 의료에 있어서도 인공지능이 이게 암이다, 이게 질병이다, 어떤 질병이다를 판명하려면 사람이 먼저 이 질병은 이런 특성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학습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일들을 사람들이 하게 될 가능성,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될 가능성은 높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어떠한 일들 할 수 있는지 볼게요. 지금까지는 분업을 보여드렸고요. 요번에는 자, 우리가 연예인들 보게 되면은 연예인의 일을 도와주는 매니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봇이 잘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로봇 매니저들이 많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요. 자, 저건 CNH라는 회사에서 만든 자율주행 트랙터예요. 이제 농사 기계들도 자율주행을 하게 된다는 건데, 사람은 그러면은 저러한 트랙터가 잘 움직일 수 있게끔 관리해주는 역할, 프로그램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닦아주고 부품 교체하고 이러한 관리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요. 꼭 노예처럼 이렇게 부려먹는 주인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자, 다음 사례를 보자면은 농약을 뿌리는 드론이에요. DJI사에서 만든 건데, 사람이 리모컨을 들고 돌아다니게 되면은 그 영역을 자율비행하면서 드론이 농약을 뿌려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은 저렇게 농약 뿌려주는 드론을 관리해주는 역할, 원격으로 관리하거나 뭐 닦아주거나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정말 매니저의 역할과 비슷하죠. 이거는 고용주에 같이 고용이 된 게 아니라 마치 부려먹는 역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함께 일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요. 저랑 로봇 매니저가 됐을 때 로봇을 1대1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대의 로봇을 한 장소에서 여러 모니터를 가지고 함께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는 원격 협업도 한 가지 모습이 될 수 있겠죠. 자, 최근에 무인 편의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영상은 중국의 빙고박스라는 무인 편의점이에요. 사람이 QR코드 찍고 들어가서 쇼핑을 하고 결제도 모바일로 하게 되는데요.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느냐? 그랬을 때는 버튼을 눌러서 원격으로 이제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협업을 하게 될 가능성 상당히 높고요. 우리가 경비라든지 뭔가 보안 관련 일을 할 때도 로봇을 뿌려두고 알아서 순찰을 돌게 되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은 그 로봇한테 정보를 받아서 조치를 취하게 되는, 이렇게 원격으로 협업을 하는 사례도 앞으로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로봇 A한테 앞으로 어떠한 업무를 맡기게 되냐면요. 단순 반복하는 일 있잖아요. 그리고 지식과 정보를 암기하는 일, 데이터 수집, 분석, 계산 이런 일들 맡기게 될 거고요. 사람이 하기에 위험한 작업들을 이제 기계한테 시키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일자리를 자꾸 뺏어간다라고 사람들이 불안해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걸 긍정적으로 관점을 좀 바꿔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게 되면은 기계가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요, 사람이 하기 좋아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싫어하는 일입니까?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지금 대체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굉장히 사실 좋은 일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들이 할 일은 앞으로 뭐냐면요, 이렇게 하기 싫고 위험한 일들은 인공지능 로봇한테 맡기고, 우리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재미난 일, 더 창의적인 일, 의미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요, 우리는 사실 지금까지 굉장히 기계처럼 일해왔던 것 같아요. 사람이 기계처럼 비인간적으로 인간 소외 현상도 발생이 되기도 했죠. 자, 여러분들 일할 때 굉장히 즐거우세요? 마치 내가 하나의 부품처럼 느껴지시지는 않으신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과거, 가까운 과거만 하더라도 사람이 기계처럼 일하던 시대였다면은 앞으로는 좀 더 지능화된 기계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러한 로봇과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기계가 사람처럼 일하는 시대로 변모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일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찾아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들 인간들은 이러한 시대에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자, 먼저 이런 로봇과 인공지능을 프로그래밍 해주는 역할, 그리고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지겠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소수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아마 소수일 겁니다. 우리들이 다 윈도우를 개발하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윈도우를 개발해서 수많은 작업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소수일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결과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로봇과 분업을 하거나 매니저의 역할을 하거나 원격으로 협업을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해가고 있겠죠. 뭐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뭐 공사 현장에서 포크레인을 쓴다든지 아니면 빨래할 때 세탁기를 쓴다든지 이러한 일들을 해왔는데요. 앞으로는 좀 더 지능화된 기계들을 이용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인간은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면은 앞으로 판단력, 종합적 이해, 융통성, 창의력 뭐 이러한 일들이 많이 필요해질 텐데요. 자, 그러니까 교육 현장이라든지 직업 현장에서도 직원들을 교육시킬 때, 학생들을 교육시킬 때 앞으로 토론이라든지 프로젝트 그리고 홍보 이러한 역량들을 키워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특히나 학교 현장에서는 앞으로 국영수가 중요해지는 게 아니라 토론, 프로젝트, 홍보 토프홍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과 인공지능은 이미 사례가 있는, 정형화되어 있는, 정답이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은 사람은 돌발적인 일, 정답이 없는 일, 그러니까 미학적인 관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딱 정답이 없는 일을 사람이 해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일을 사람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정답을 앞으로 창조해가는 일, 개척해가는 일을 사람이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얘기를요, 제가 그림으로 표현을 자주 해요. 자, 우리 미술 처음 배울 때 아그리빠라는 조각상을 똑같이 그리는 걸 우리가 연습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 두 그림 중에 어떤 그림이 더 잘 그린 그림입니까?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걸 거예요. 자, 우리의 과거 모습은 이랬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딱 정답이라는 게 정해져 있으면은 거기에 얼마나 똑같이 다가갈 수 있느냐를 사람들이 무한으로 경쟁했던 시대가 우리가 살아온 시대라고 봅니다. 얼마나 똑같이 할 수 있냐. 자, 정답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1등부터 1000등까지 쫙 일렬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극심한 경쟁 시대. 자, 그랬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사람과 경쟁을 해왔다면은 앞으로는 사람만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기계와도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펼쳐질 수가 있겠죠. 정답을 가지고 싸운다면요. 자, 하지만 다음 그림 보실게요. 자, 다음 그림, 세 그림 중에 가장 뛰어난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그런 거 없죠? 다 각각의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요, 우리들은 앞으로 로봇과 인공지능 각종 요소들을 이용해서 우리만의 차별성을 만들고 우리만의 개성을 살려내는, 그러니까 나의 인생과 나의 직업을 마치 작품처럼 만들어가는 일을 하는 게 앞으로 살아갈 때 중요한 지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술과 경쟁하는 불편한 미래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불행한 미래를 생각할 게 아니라 기술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각종 요소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자유롭고 여유롭고 행복한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갈지를 생각하는 게 우리가 지금 가장 생각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곳이 바로 제 채널, 미래 채널 마이에프가 되겠습니다. 자, 마이에프는 사실 Make Your Futures의 준말이에요. 줄임말. 당신의 미래를 직접 만드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전달하는 컨텐츠를 보시면은 이거 돈 되니까 이거 하세요라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돈 벌었으니까 이거를 소개해드리고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대신에 미래의 변화를 상상하게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드리고요.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말씀드리는 게 제 대부분의 메시지라는 것을 미래 채널 쭉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컨텐츠도요, 이제 로봇과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로봇 시대에 어떻게 잘 협력을 해서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일들을 한번, 그런 것들을 상상해 보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최고의 미래를 상상하시고요. 그 미래를 직접 만들어 가시기를 이번 시간에도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 더 좋은 영감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Make Your Futures 미래 채널 마이에프.